네, 이번 시간에는 은퇴를 준비하는 계좌 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뭐 비단 5, 60대 분들 뿐만이 아니라 30대부터도 막 노후 준비를 미리 좀 네.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대 네. 또는 이제 50대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어떻게 네네네. 해야지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30대 네. 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30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나이예요, 나이. 음, 네. 왜냐면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너무 위험하게 투자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 S&P 500 기준으로 한 12%만 가져가도 30년이면은 30배가 늘어요, 자산이. 그러면은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 바짝 부모님 집에 있을 때 아무것도 돈 거의 안 쓰고 엄마 밥 먹고 네. 그쵸?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면 거의 1억 한 3년, 4년 동안 바짝 모으고 난 다음에 그걸 투자를 하면 한 30억 자기가 모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투자를 요즘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나무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무가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잎이 있잖아요. 잎에 또 꽃잎이 붙어 있고 이제 뿌리가 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슈드를 말씀을 드려요. 이제 배당주 엔간한 비바람에도 약 거의 네. 흔들리지 네. 않는 걔를 이제 한 30% 넣고 중간에 줄기는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S&P 500 지수 추종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꽃잎, 음, 줄기, 잎 부분, 잎이랑 이제 꽃잎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요즘에 트렌드한 성장주들. 성장주들 네. 위주로 뭐 이제 ETF로 따지면 D램이나 뭐 SMH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채워 넣으시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요 정도만 30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것만 해도 중간중간에 밸런싱만 잘해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스 지수가 뭐 30을 넘어왔다 음, 그러면은 슈드 다 정리해서 성장주 많이 매수하고 이것만 해줘도 수익률이 거의 20%대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쌓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이면 거의 1000배가 된다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0대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시간이 제일 좋은 깡패니까 선물이다. 맞아요. 근데 너무 다 급한 것 같아 마음이. 음, 아무래도 네. 요즘에 좀 살기가 약간 팍팍하잖아요. 아, 집값도 막 너무 높고 이러니까 막 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값도 막 빠른 속도로 올라서 아 내가 집을 안 사서 현타가 온다. 이제 제 수업 듣는 분들 중에도 이제 의사분들도 현타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왜냐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의사같이 많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난 못 쫓아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약간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익률 측면에서 20년, 30년 놓고 보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보는 S&P 500 있잖아요. S&P 500의 수익률이 강남 부동산 수익률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S&P 500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나스닥 100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트렌디한 주식들, 성장주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점 되면은 역전이 돼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됐을 때 내가 부동산 사고 싶으면 사도 되고 20년 뒤쯤에 아니면은 뭐 저 같으면 굳이 살 것 같진 않아요. 집을. 음, 네. 아, 저는 있기는 하지만 굳이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 게 조바심. 그쵸. 조바심 제일 1, 2년 중요하죠. 내에 모든 걸 다 쇼부 보려는 거. 그리고 이제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해야 돼. 근데 지금 삶이 힘들다 힘들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미 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고 싶은 게 솔직히 필요해서 사요? 아니면 원해서 사요? 다 원해서 사는 거잖아요. 다 맞아요. 대부분 네. 제품들이. 필요해서 사는 건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들은. 그냥 뭐 옷도 다 있을 만큼 다 있고 신발도 다 있을 만큼 있고
근데 남들 하는 거만큼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빈곤감 느끼는 건데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젊을 때 화려하게 살고 싶으면은 나이 먹었을 때 돈 없는 거에 대한 거를 책임을 받아들이면 져야죠. 되는 거고, 그쵸. 반대로 어릴 때 좀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나중에 이제 40대 50대 됐을 때는 자산이 많이 쌓이니까 이게 정답은 없어요. 제가 뭐가 옳다라고는 말씀 못 그쵸, 드리겠어요. 그쵸.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아끼면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어요. 근데 이룬 날 그 달에 암 말기 진단 받으셨어요. 돈은 많은데 쓰지도 못하고 암 진단 받고 3개월 동안 사고 싶은 거 산 게 그냥 냉장고 사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때 처음 일본 해외여행 가고,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거 그게 뭔. 근데 이게 또 제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드미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되게 화려하게 사셨는데 모아놓은 자산이 없으니까 그걸로 또 후회를 하세요. 그쵸. 이게 진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네. 무엇을 원하는지, 맞아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네.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괜찮아요. 근데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그쵸. 맞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연금, 노후와 관련된 걸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계좌도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 사는 것보다는 네. 연금저축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추천을 하실까요? 저는 이제 직장인이라면은 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 추천은 드리지만 네.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그거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중간에 회사를 때려치고 나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달린 것 같아요. 직장이 튼튼하고 이제 정년까지 하실 거다 그러면은 무조건 절세계좌 운용하셔야 되고, 아니다 나는 손주부처럼 중간에 뛰쳐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일반 계좌 하셔야 되죠. 근데 일반 계좌 해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네, 뭐 미국 주식 뭐 22% 세금 나온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게 여담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장은 뭐라 그러죠? 미장은 세금 20% 가져가지만 22% 국장은 원금을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아니, 수익만 많이 내면 네, 저는 22% 내고 수익 얻을래요. 맞아요. 뭘 투자든 상관없어요. 근데 네. 너무 세금에 고민돼가지고 미국에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절세 계좌에서 ETF로 투자해도 되는데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그 ETF는 어떻게 보면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더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는데 네, 조금 안타깝죠. 그러면 30대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만약에 이제 한 1억 정도의 퇴직금이 있다, 뭐 시드가 있다 네. 하는 40대 후반부터 50대 이상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계좌를 운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1억이면은 너무 적은 거라서 애매한 돈이죠.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처분할 것 같긴 해요. 1억이란 돈 굴리기보다는. 네, 이렇게 되게 그냥 이 돈적인 걸 떠나가지고 이 똑같은 3단계 추천을 하되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슈드 쪽으로 조금 비중을 더 많이 실어가지고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네, 뿌리 쪽을 조금 더 많이 채워서 하되 그러되 이제 추가 수익을 원하려면은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할 때가 아까 말씀드린 빅스 인덱스 30 넘어갈 때 그때 리밸런싱을 하고, 반대로 빅스가 10 밑으로 떨어지면 또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때는 성장주 좀 정리해서 슈드를 채워 넣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ETF가 뿌리에 속하는지 줄기에 속하는지 네. 아니면
꽃잎에 속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초보자 입장에선 모를 수 있으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ETF의 이제 PDF라고 뭘 들고 있는지를 ETF 상세 페이지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목들의 베타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타 값이 뭐냐면은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변동폭이 얼마나 큰 건지를 말하는 건데, 안정적인 뿌리에 해당되는 애들은 베타 값이 1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0.5 막 이래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S&P 500이 예를 들어서 10만큼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뿌리에 해당되는 애들은 5밖에 안 올라요. 반대로 10만큼 떨어져요. 얘네는 5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베타 값이 0.5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줄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베타 값이 1인 애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지 보면 되고, 그거는 시장 수익률과 비슷하게 추종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베타 값이 말도 못하게 높겠죠. 네. 예, 베타가 거의 다 2 넘는 걸 좋아하세요, 한국인들은. 그거는 이제 그게 많이 섞여 있으면은 이 ETF는 꽃잎에 해당되는 ETF구나, 좀 리스크가 크겠구나라고 그걸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급락했을 때 쫄지 마시고, 네. 왜냐면 원래 이럴 거라는 걸 알고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주식 시장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 ETF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하면은 마음에 약간, 그래서 내가 뭘 샀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천드린 게 베타 값을 찾아보세요. 베타. 그럼 아예 반대로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물론 뭐 이렇게 약간 애매할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50대 이상이지만 네.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아예 이 1억으로 네. 성장주에 베팅하겠다. 이 관점은 또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이 1억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나는 뭐 연금이나 국민연금 이런 3단계 연금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이게 뭐 엑스트라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돈의 성격이. 근데 1억이란 돈을 저 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돈이니까 절대 잃으면 안 되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리스트를 항상 모니터링 하시다가 미국 쪽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네. 이거를 영어로는 마켓 캡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가총액을 1등부터 10등까지 주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해자가 강력한 주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싸졌을 때 그때 좀 들어가시면은 엔간해서 잃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싸졌다라는 기준은 또 아까 어떻게? 말씀드린 PEG라는 지표 네. 확인하시고, 이걸로 내가 지표 확인이 어려우면은 빅스 인덱스 기준으로 30 넘어갔거나 혹은 40이 넘어갔으면 그때는 인생을 걸만하죠. 왜냐면은 코로나 때 2008년 요럴 때만 40이 넘어가니까, 그럴 때 많이 저렴해진 좋은 주식들을 줍줍하면은 거의 한 5개월 내에 다 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익률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1억이었으면은 50% 수익 거두면 1억 5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거니까 1억 5천 벌고 나면은 이걸 다 슈드로 바꿔서 생활하고 있다가 네. 부족한 거는 내가 좀 팔고 있다가 또 빅스가 또 한 번씩 올 때 그때 다시 슈드를 팔아서 성장주로 가는 전략을 저는 펼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막 포트폴리오를 정말 막 열심히 분배해가지고 구성을 하시잖아요. 네. 현금은 이 정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채권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이런 네, 네. 비중은 그러면 각각 어떻게 한번 나눠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1억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비중은 저 같으면 1억 가지고 한다라면은 네. 그렇게 많이 들고 가진 않을 것 같고 슈드로 다 그냥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슈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금성 역할을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근데 나중에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이제 저
스타일대로 알려드린 대로 이제 매달 필요한 금액의 한 3배에서 4배수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은 조정받았을 때 팔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답은 없어요. 현금은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안정적이지만 안정적 이꼬르 수익률은 갉아먹어요. 그쵸. 네.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 맞춰서 액티브하게 조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면은 좀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것 같고 이것도 기준이 이제 빅스랑 PEG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반대로 너무 바닥이다 싶으면은 현금 안 남기고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네. 보통 이제 네. 은퇴하고 노후 자금으로 한 네. 3, 400 정도만 이제 1인당 나와도 어느 정도 이제 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300이라고 잡아보고 슈드로 300을 이제 계속 받으려면 못 받죠. 그렇게 하려면은 거의 10억이 있어야 되죠. 슈드로 10억이 받으려면. 필요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그냥 한번 수익률 한 번 확 날 때 이제 슈드에서 성장주로 거의 50% 정도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전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억 가지고는 배당 쪽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답이 안 나와요. 그쵸. 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시드가 한정적이니까. 커지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커버드 콜 중에 막 코니, MBDY, TSLY 이런 거 일드맥스 상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원금 계속 깎아져 내려가는 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니까 그거는 좀 멀리 하시고 굳이 하신다면은 한 3억까지는 열심히 모으신 다음에 네. 3억 정도를 코스피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한 분배율이라고 그러죠. ETF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나오는데 걔는 세금이 거의 없어요.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세금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옵션 프리미엄의 비중이 거의 90%거든요.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받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있으면은 충분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퇴직 직전까지는 3억은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네. 한 50세에 퇴직한다고 하면 퇴직금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4억. 이제 뭐 더 좋은 데는 더 많이 받는 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퇴직 시점의 금융자산이 1억 안팎은 맞아요. 네. 자산 순자산 기준으로는 4억이 넘는데 4억 정도 돼요. 근데 이게 부동산이 거의 그쵸. 3억 정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은 1억 정도. 네, 금융자산은 1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상황이라면 전 부동산 정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동산 결국 될 놈 되리잖아요. 그쵸. 네, 부동산 정리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코스피 추종하는 커버드콜 사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5억이라 그러면은 3억은 코스피 커버드콜 그거 해서 안정적으로 한 300씩 받고 2억은 저처럼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해서 이제 시드 늘리는 작업도 좀 하시면서 그게 좋죠. 네. 네. 제가 뭐 예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배당주 투자를 뭐로 비유를 많이 하냐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제가 한 20년 전쯤에 제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뭘 하셨냐면은 투자 기회 2개가 있었는데 원룸 건물 매수 혹은 강남 아파트 네. 매수 20년 전에 가격이 똑같았어요. 네. 건물가랑 20년 지났잖아요. 이 원룸 건물 가격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네. 네. 얘는 거의 몇 배 올랐지? 한 10억대였는데 지금 거의 6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배당주의 특징이 약간 원룸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주는 돈이 생기면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 나눠주는 회사가 배당주기 때문에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는 꺼야 돼요. 그냥 네. 현금 흐름만 안정적으로 확보할 맞아요. 수 있다라는 관점이네요. 맞아요. 네.
그나마 슈드가 그거를 약간 적절히 섞은 거예요. 배당 수익률도 낮지만 주가 성장성도 있다. 근데 결국 이거 재투자한 거 다 합치면은 S&P 500이랑 비슷해져요. 근데 더 안 좋을 수 있죠. 슈드는 왜냐면은 배당금 받는 순간 세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재투자하는 금액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분이 제 아버지세요. 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네네. 아버지는 그 대신 매달 그걸 받으시니까 행복하게 잘 사셨어요. 노후 생활을. 네. 사고 싶은 거 사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시고.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 전에 선택의 문제예요. 맞아요. 말씀 맞아요. 주신 것처럼 내가 뭘 더 원하느냐에 맞아요.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음. 이제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장주로 큰 부를 이루셨으니 네. 이전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었다면 네. 혹시 엔비디아 이외에 네. 약간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기업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메모리 쪽으로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세상이 오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부동산으로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성수가 지금 핫하잖아요. 근데 이 새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장사 잘 하셨던 분들은 새가 비싸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에 뚝섬이나 저쪽으로 조금씩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최종단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건물주가 돈을 다 빨아먹고 있잖아요. 인공지능도 비슷해요. 인공지능도 이제 장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오면은 이제 건물주한테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건물주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에요. 왜냐면 인공지능 돌리려면 어찌됐건 그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거의 최종단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저는 장기적으로 괜찮게 보여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렇게 갈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뭘 사야 될지는 다 알고 있어요. 공부 많이 해서. 근데 그거를 언제 사야 되는지만 유심히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진짜 사고 싶은 매력적인 주식이 되게 많아요. 뭐 에너지 섹터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들어가면은 그걸 딸려서 들어가는 수많은 관련 산업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지금 보면은 다 가격이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지금 들어가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또 사람들이 시장이 막 이렇게 버블이 약간 차는 느낌이 들면 그때 이제 익절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또 빅스 지수 이렇게 네. 확인하면서 공포와 네. 탐욕이 어느 정도인지 슈드 같은 거 채워 네, 네. 넣으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귀찮아서. 이제 또 설명해 주시려고. 네, 네, 그쵸. 예시를 드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그래도 네. 미국 장보다는 국내 장이 훨씬 더 좋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국 장 쪽을 더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한국에도 되게 또 좋은 기업들도 많긴 하잖아요. 한국 기업들도 좋아요. 투자하기 좋아요. 근데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네. 근데 기업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가진 기업들을 찾아보면은 다 미국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 삼전 한익 그리고 뭐 삼성전기 좋은 기업들 너무 많아요. 그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제 한번 사놓으면은 엔간해서 잘 안 파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주주에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미국은 또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쵸. 바로 태클 들어가니까 약간 그러한 측면 또 장투를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네. 안정적으로 네. 가져가려면 그쵸? 맞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자료가 많아요. 투명하게 내가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게 많은데 한국은 조금 상대적으로 그건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결국 이것도 또 선택의 문제죠. 네네네. 그 대신 한국은 그 세금이 없으니까 그런 장점 있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노후에 좀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 네.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좀 이제 불릴 수 있을지 이거를 좀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핵심은 계속 반복이지만은 조바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레버리지는 좀 접어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반찬값 번다고 이제 푼돈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집중 투자 한번 하시고 좋은 기업은 항상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거를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자산이 빠르게 성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자산이 이렇게 빨리 는 게 거의 한 6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20년에 퇴사할 때 1억 8천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답이니까 뻔한 얘기긴 하지만 슈드랑 S&P 500이랑 그거를 한 절반 이상 채워 넣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트렌디한 것들 조금 양념 삼아 좀 넣어서 투자하시면은 세월이 흘러서 보면은 집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렸는데 갑자기 또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네네. 만약에 다시 6년 전, 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제 큰 성공을 이루셨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아쉬웠던 점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이거 딱 하나만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걸 좀 바꿔보고 싶으세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의사결정했을 때 제 사고 수준이나 네. 깜냥이나 이거는 그때 글로 돌아가도 뭐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굳이 하자면은 이제 24년 초에 엔비디아 올인 3억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집까지 팔아서 들어갔으면 그냥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쵸. 네. 근데 똑같은 상황이 돌아가도 그냥 똑같이 그냥 의사결정할 것 같아요. 네. 후회되는 건 별로 없어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인사이트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손주부님 저희도 너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